안녕하세요. 리얼스터디 수연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답글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이제 중개사보다는 중개 보조원들을 두고 소장님들은 그냥 맡겨만 두시고 보조원들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사무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꼭 내가 자격증을 따야 할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중개사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 그 공부가 실전에 좀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중개사 이제 공부보다는 실전 경험 같은 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일단 100% 저의 의견인 거고, 누가 나쁘다 좋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거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받은 내용인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부동산 일은 자격증이 없어도 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불법이긴 한데요. 자격증을 대여해서 개업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좀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는 중개사 자격증을 따놓기만 하시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자격증을 이제 대여를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데요. 물론 불법인데요. 나는 보조원으로 일을 했을 때 엄청 능력이 좋아서 일을 잘했고, 그 다음에 굳이 어렵게 자격증 공부해서 따지 않고 그냥 대여해서 개업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나름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내가 자격증을 걸고 하시는 분들하고 내 자격증으로 100% 내가 책임을 져서 하시는 분들하고 과연 그 일을 하는 그 마인드가 100%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저 생각에는 100% 똑같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일을 누가 했건 간에, 계약을 누가 했건 간에 도장을 찍는 사람은 중개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중개사가 100% 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책임감 없이 좀 중개사고 나게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일이라는 게 100% 완전히 깔끔하게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손님하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님들한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님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 내가 자격증을 만약에 대여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100% 개운하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격증을 대여를 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느니 차라리 증을 따가지고 그냥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냥 내가 대여해가지고 몇 년 아니면 몇 달 그냥 일을 해보고 만다 하실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쪽에서 내가 발을 들였으면 또 5년 이상은 내가 해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증을 가지고 개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격증을 따기 전에 다른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경력을 좀 쌓으시고요. 이거 진짜 나라는 이거 못 해먹을 일인 것 같다. 진짜 힘들다. 하시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일로 전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을 하면서 이거 되게 재밌고 나한테 잘 맞는 일인 것 같다 하면은 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 일을 하시다가 자격증 따시면 바로 개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거래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수수료 반값 해가지고 변호사분들도 모여가지고 모두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공인중개사분들이 많고 공인중개사무소가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를 좀 방지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공인중개사무실을 찾는 거겠죠.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가게 차려놓고 중개를 한다 하는 거는 제 생각엔 약간 양심이 찔리는 일인 것 같고요. 물론 법으로도 금지시켜 놓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격증 없이 이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개보조원으로 계속 일을 하시면은 물론 자격증 필요 없겠죠.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중개보조원님, 실장님들은 실력이나 뭐 지역에 따라서 물론은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좀 벌기는 어려우신 것 같고요. 주로 사장님들은 상가나 토지같이 큰 거를 하시고 실장님들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거를 하시면서 업무 분담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적은 분야를 실장님들이 많이들 하시죠.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1년, 2년 한 부동산에서 오래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인센티브제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주부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수수료 덩어리가 이제 작은 거를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로 하셔도 그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는 가시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 아는 사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실장님들이 하는 일은 수수료가 적어가지고 사무실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내가 신경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실장님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개 보조원 분인데 프리랜서처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쪽에서 좀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일은 엄청 잘 하시는데 자격증은 없고 하셔가지고 어느 한 부동산의 소속으로 일을 하시면서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해가지고 몇 프로 인센티브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뭐 증은 따기 어려우니까 증은 안 따고 내가 계약할 능력은 되고 이러시니까 약간 중개보조원 느낌보다는 프리랜서의 느낌이 더 강하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요. 자유롭고 뭐 내가 확보된 고정 고객분들만 있으시다면 뭐 큰 돈도 뭐 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브리핑 실력이 좋아가지고 오는 손님들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계약을 뭐 엄청 잘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계약을 엄청 잘해서 계약을 많이 따내지만 내가 일정 퍼센테이지 이외에는 내가 뭐 갖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셔야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가능하신데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장님이 내가 계약한 거를 일정 금액 가져가는 게 좀 기분이 안 좋다시거나 좀 속상하시다 하신다면은 어디에 좀 오래 소속되어 있기는 좀 힘들고 그 소장님들하고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다 해도 내가 도장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증이 없으면요. 계약은 내가 성사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도장 찍는 중개사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은 당연히 가지고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이나 실장님으로 좀 소소하게 돈을 벌면서 그냥 사시겠다 하시거나 아니면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소속된 소장님들하고 동업관계로 일을 하시면서 내가 계약한 것도 일정 금액 좀 나누어 가지려는 마인드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격증은 좀 선택사항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렵게 공부하기 싫고 나는 시험 보는 거 좀 싫다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선택사항이신 것 같아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셔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자격증을 따는 시간에 차라리 이제 계약 실력을 늘려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뭐 소장님들이 누구나 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보조원이 되겠다. 능력 있는 프리랜서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실무적으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증을 대여해가지고 사무실을 차리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누구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자격증은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올해는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왔지만 그래서 합격률이 엄청 저조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국가고시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인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좀 진입장벽도 엄청 낮아요. 사실은 공인중개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스펙으로 따놓는 자격증이거든요. 신탁회사나 자산관리회사 같은데 취직하고 싶으셔가지고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부동산 개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공부 방법만 제대로 잡으시고 공부 시간만 하루에 2~3시간만 잡으시면은 뭐 1차, 2차 따로따로 합격하신다고 하시면 2년 안에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오래 산 거는 그래도 아닌데요. 그래도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어보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2년을 뭐 올인해서 이 자격증 공부해라 이것도 아니고 하루에 2~3시간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건 가능한 시험이거든요. 2년 투자해가지고 내가 하는 분야에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을 하나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시험인 것 같아요. 예, 댓글로 상담을 부탁하신 분께서는요. 중개 보조원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렵고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세요.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요. 보조원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하고 보조원이 능력이 우선이 되거나 보조원의 모든 책임으로 이제 업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업무 처리가 되는 걸 보시고 좀 회의감이나 어떤 불합리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왜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왜 다 이런 걸 업무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면서 업무 보조의 능력이 우선시 되는데 내가 왜 증을 굳이 따야 되나.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세요. 보조원으로 업무가 굴러가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자격증을 따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으시고요. 뭐 아니시면 내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격증보다는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구나.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내가 실전을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업무 능력을 계약 스킬을 좀 늘려보자.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내 사무실을 차리고 싶으시는 꿈이 있으시거나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손님들을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고 당당히 수수료 떳떳하게 받고 일을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시작하셨으면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끝까지 좀 공부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3월 달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저만의 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올리고 싶은 생각이긴 한데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떤 내용이 인기가 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려워요. 실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올려가지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좀 많이 올려야 되는지,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거를 더 전문적으로 해야든지 저 집중해서 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일단 계획은 한 3월 달부터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을지 좀 댓글로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필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부동산 일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따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또 고민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으시거나 또 제 의견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또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오겠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